네. 이렇게까지 보세요. 검찰 청구 무리했다고 보시는지요? 불기소는 확실한 국민 경제,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등등 모든 걸 놓고 고려와 고민과 분배를 했습니다. 압도적이야. 압도적으로? 압도적이라고 보면 돼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검찰과의 맞대결에서 승기를 잡았는데요. 이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면서 요청했던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이 압도적이라는 표현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김 변호사님, 네. 결국 그 말대로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15명이죠. 근데 네. 양청수 전 대법관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하고 이제 사적인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회피 신청을 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14명이 했고, 그중에 이제 한 명은 유언장이고요. 그럼 13명이 표결에 참가를 했는데, 한 10명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중단이 돼야 하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13명 중에서 10명이 냈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제 이제 그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7대7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7대7 나오면 의견을 안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원래 13명이 표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이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구조사. 그런데 만약에 6대7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굉장히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압도적인 표결로 수사 중단해라. 아니면 그리고 기소하지 않는 게 적절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인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실 검찰의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사실 팽팽한 의견이었다면 사실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불기소 의견이 나와서 권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니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사심의위원들은 어제 이제 10시 반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 지금 이 관련된 수사 기록이 20만 쪽이 넘습니다. 네. 팩으로 네. 따지면 한 400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랄지 분식회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만 본 거죠.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돼서도 이게 시세 조정, 네. 부당거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것이 분식회계냐 그 부분도 논쟁을 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포인트를 두고 핵심을 두고 아마 수기했던 것이 제가 추측해 보건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설사 이런 게 불법이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에 중점을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증거가 부족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과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인들이 낸 그 의견이 50조이거든요. 각각 50조.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루의 짧은 시간 동안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설득력을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검찰 수사팀은 뭐라고 했나요? 양쪽 다 이게 굉장히 차분한 논조에 네.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제의 이 불기소 의견도 일단은 검토에 반영하겠다. 네,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는 네네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이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으니까 기소로 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종합 검토해서 조만간 의견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네,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뭐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견 공고 말하자면 뭐 검찰이 이를 들어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이런 건데 검찰이 뭐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소신대로 다르다 기소를 할까요? 우리가 원래 재판 같은 경우는 요즘은 배심원 제도가 도입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재판 상황을 보고 본인들이 유죄 무죄를 판단해서 그걸 재판부에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의 결정이 사실은 절대적인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다. 그리고 또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횡포를 부린다. 뭐 이런 여론에 의식을 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즉 뭐냐면 어떤 면에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어떤 판단하자는 거거든요. 물론 뭐 검사들은 다 법 전문가입니다만은 또 일반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하게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뭐 강제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2018년 이 제도 도입 이후에 8번의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8번을 전부 다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이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검찰이 어떤 면에서 여론을 좀 의식해서 어떤 하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보면 사법 제도 자체가 전문가들의 어떤 걸 해보면 너무 거기에만 매몰된다. 실제로 여론의 판단 또 어떤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판단에 좀 이 투영을 하자. 이런 예.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사실 하루 몇 시간 도입해서 검사들이 이거 1년 7개월 수사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1년 7개월 수사한 사람의 결정과 하루 잠시 어떤 본 사람의 결정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가 밖에 없죠. 그러나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검사들은 이걸 이제 반영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대기업 총수들을 수사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 정권의 지지자들 내에서는 왜 이거 제대로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질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제대로 못하면 봐라 너네들 검사 적폐니까 이거 못한다. 유착대생이 못한다. 이런 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서 보면 아니 검찰이 도대체 경제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1년 7개월 동안 한 대기업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해서 이게 사법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비판도 있는 거예요. 뭐 불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의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최선 다했다. 네. 그렇지만 재판부가 영장 기각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떤 책임을 좀 면책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 이 지휘층들이나 이런 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밀어붙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그동안 1년 7개월 했는데 이거 한번 판단받고 싶다. 예. 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영장기각 재판부가 이 결정을 내린 게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다 수집됐지만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만약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충돌이 많은데 그럼 또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책임을 좀 떠넘기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이러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불기소하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겠는가 그런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담당 검사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사건마다 다 틀리죠. 사건마다 다 틀린데, 이제 제가 직접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검사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 법조 한 30년 됐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 중에서 기소가 되지 않는 사건은 제가 아는 사건과 접해본 사건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구속이 안 돼도 기소를 하겠다는 어떤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설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약간 이걸 압도적으로 지금 불기소가 그렇죠. 나왔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압도적으로 불기소 나왔다는 점. 이제 검찰이 아까 고민이 깊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8차례 이번에 열려서 의견을 권고를 냈는데 검찰이 다 따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따르지 않고 기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어떤 무용론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왜 그런 걸 만들었냐?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걸 만들었고 왜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왜 논란을 일으키고 시간을 끄느냐. 그게 할 수 있고 세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검찰이 원래 어떤 관행대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와버리면 정말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엄청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수사심의의 권고를 듣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정말로 어렵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